안녕하세요. 유필TV의 신우식입니다. 오늘은요, 다락원 출판사에서 나온 고등영어 7과의 본문 2 차례가 되겠죠. 자, 지난 본문 1에서는 글쓴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자가 클라라 장이라는 자신의 친구를 소개했고, 그 클라라 장이 4개국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언어를 또 이해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언어학습에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조언을 구했죠. 그죠? 그러니까 클라라 장이 자신의 어떤 그 영어학습의 경험에 대한 조언을 화자에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자는 그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영어학습에 사용을 해보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본문 2에서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클라라 장이 해준 그 조언을 화자가 이제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2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know why you are doing it. 자, know라는 단어 봅시다. know는요, 자, 주어가 압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언가를 아는 거죠. 그죠? 이 know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그 목적어를 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지금 어떤 거예요? 자,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그죠? 자, do라는 동사 봅시다. do는 하다라는 뜻이고요. 역시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것을 이란 뜻이고, 자, 이렇게 의문사가 들어간 이런 문장,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의문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걸 자체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문장을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접속사라고 해요. 자, 그런 접속사,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속사는 대시라는 접속사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whether 또는 if가 있습니다. 자, 그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대시라는 것은 그 문장 자체의 확정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자면 주어가 동작이라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She is kind 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녀는 친절해 라는 뜻인데, 여기에 대시 딱 붙이면 뭐가 돼요? 그녀가 친절하다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if나 whether를 넣으면요, if she is kind 하면 그녀가 친절한지를, 또는 그녀가 친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시 들어가면 그 문장의 확정적인 사실을 얘기하고요. if나 whether가 들어가면 불확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f나 whether를 쓸 때는 어떤 특별한 동사, 이 불확정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wonder라든가 이런 동사들. I wonder if she is kind. 이렇게 해서 나는 그녀가 친절한지 아닌지가 궁금해. 뭐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을 만들어주는 게 대시라는 접속사, whether라는 접속사도 있고요. 자, 의문사절이 있습니다. 자, 의문사절인데요. 자, 이 의문사절은 그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의문사절은 형태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것들이 이런 종류가 있다. 자, 그렇게 문장을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한다? 접속사. 그리고 그 명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접속사를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해가 되나요? 자, know, 알아라. Why you are doing it. 왜 당신이 그걸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게 뭐예요? 언어학습이죠. 왜 네가 언어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조언이죠. 그죠? 자, unless you have good reason to learn a new language. 자, have라는 동사 나왔네요. 자, 동사 한번 봅시다. have라는 동사 있고요. lear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have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엇을 가지는지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자, learn
학습하다라는 뜻입니다. 배우다라는 뜻. 역시 무엇을 학습하는지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 동사가 어떤 문형을 유지할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장 구조를. 그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동사이고 그 동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면 get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get이라는 동사는 어떤 때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어디 무엇을 얻다라는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의미의 변화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 따라서 변하게 되겠죠. 그죠? 자, 어디에 도착하다일 때는 그 뒤에 to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전치사의 명사. 자, 어떤 상태가 되다 하면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얻다 할 때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이런 문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동사는 문형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근데 이 동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건 그 상황이다. 결국은 그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상황에 적절한 동사가 쓰여야 되고 그 동사는 그 문형,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 구조를 알아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you have a good reason. 당신은 좋은 이유를 갖고 있어요. to learn. 배울 수 있는. 자, to learn이 형용사로 쓰였어요. 이전 학습에서 to 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to 부정사는 명사로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서는 형용사적으로 쓰였습니다. To learn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이유를 가진다라는 뜻인데, 자, unless는요, 뭐뭐 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작하지 않으면 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사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좋은 이유를 갖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부사예요. 부사의 전제 조건은 뭔가요? 완벽한 절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완벽한 의미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으로 문장이 끝난다면 그거를 듣는 청자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뭔 말을 꺼내고자 하는 거지? 를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사만 나와서는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의미를 전달하겠죠. You are unlikely to stay motivated in the long run. 이렇게 나왔네요.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뭐냐? Be likely to 라는 겁니다. 자, 이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통째로 암기하는 게 통째로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를 동사고 likely는 가능성이 있는 보호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동사는 stay입니다. stay. 자, stay인데요. stay는 어디에 머물다라는 뜻도 되고요.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럼 어디에 머물다일 때는 전치사와 명사가 돼서 어떤 장소가 나오겠죠. 그죠? stay in the 어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stay가 어떤 상태에 있다, 어떤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상태이다 라고 할 때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stay라는 동사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알아야 이 stay의 의미가 결정이 되고요. 그 의미에 따라 문장의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stay in 명사가 나오면 이건 자동사고 stay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런 상태이다라는
불완전자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You are unlikely. 자, be likely to 하면 뭐뭐할 개연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지만 unlikely니까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state, 어떤 상태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떤 상태냐? motivated 한 상태죠. 자, motivate은 동기부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동기부여하다라는 동사에다가 자, ed를 붙이면 과거분사가 돼서 뭐뭐 되어진이라는 수동의 의미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죠. 자, 과거분사 형용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stay motivated. 어떤 상태예요? 동기부여된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동기부여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자, 그렇게 될 가망성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 are unlikely to stay motivated in the long run. 너는 장기적으로, in the long run은 장기적으로예요. 장기적으로 동기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unless you have good reason to learn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는 어떤 좋은 이유가, 좋은 어떤 근거가 없다면 you are unlikely to stay motivated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볼 때 당신은 그거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그걸 하고자 하는 근거가, 동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동사는 is예요. 그죠? A, is, B 하면 이 B는 뭐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A is B 해서 명사로 나왔을 때는 A는 B다라는 뜻이고요. 그죠? 자, 형용사로 나왔을 때는 A는 B한 상태이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해 됐나요? 자, 그리고 want라는 동사가 wanting이 됐어요. 그죠? 자,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명사죠. 그죠? 자, wanting to impress people around you. 자,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impress는 인상을 남기다, 좋은 인상을 남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원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 wanting, 동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서? with your foreign language skill, 너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죠. 그죠? 당신의 외국어 구사 능력으로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이란 뜻이에요. 이게 주어고 is not a good reason. 그렇게 좋은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자, 동명사가 주어죠. 그죠? 뭐뭐 하자는 것. 자,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한다는 것. 대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동작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동사를 명사화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명사가 수량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이 명사로서는. 그죠? 그래서 수량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명사 자체, 이 주어 자체를 단수 취급하고요. 그래서 단수 동사인 is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it's not a good reason to learn a new language. 자, to learn이 다시 그 reason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좋은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됐나요? better reason, 더 나은 이유는 무엇이다? 이것들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better reasons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복수죠. 그죠? 그래서 동사가 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better예요. 자, good의 비교급이죠. good은 좋은인데 better는 더 나은이야. 그러면 여기에 더 나은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전제로 이 더 나은 이유보다 덜한 이유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전제가 없이 더 나은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better가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순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문장 삽입을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하면서 그 이유들, 그 문장의 구조들을 보면서 순서들을 이렇게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better reason, 더 나은 이유들이 무엇이냐? to make, 만드는 것과 만드는 것이거나 or to read, 읽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to make, to read는요, to 부정사로 명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or는 등위 접속사죠. 그죠? 또는 이란 뜻으로 A와 B를 동등하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등하게 연결해 주는 것을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better reasons, 더 나은 이유들은 어떤 것이냐? to make foreign friends,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 이거나 or to read your favorite books, 너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to speak with them in their own language,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고, to read your favorite books,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인데 in the original language, 무엇으로? 번역본이 아닌 not in translation, 번역본이 아닌 원본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너의 외국어 구사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bragging, 잘난 척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근데 그것보다 더 나은 이유는 뭐냐?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 이런 것이나 아니면 번역본이 아닌 그 원본으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 이게 외국어를 배우는 좀 더 나은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가 어떤 것이다? 좀 더 stay motivated, 동기부여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once you have come up with a good reason and decided on a foreign language, come up with는요,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고요. decide on 하면 무엇을 결정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come up, 요것도 그냥 하나의 틀로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자, once는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뭐예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부사로 만드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지금 부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가 동작하자마자 또는 일단 주어가 동작하면 이란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봅시다. Once you have come up with a good reason, 일단 네가 좋은 이유를 생각해내고 and decide on a foreign language, 그리고 하나의 외국어를 결정하면 이란 뜻이 돼요. 자, 그리고 주된 문장이 나오죠. 주절이 It is crucial to commit to it. 자, commit은요, 전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it은 뭐냐? 이거 의미 없는 주어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가주어라고 하고요. 자, to commit은 전념하다인데 to가 쓰여서 전념하는 것은 이라는 명사로 쓰여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진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상으로는 그것에 전념하는 것.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나 결정해서 했는데 그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is crucial.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예를 여기서 이제 좀 설명하자면 전치사라뇨. 자, it은 영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더 많은 분류로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명사. 자, 대명사는 뭐죠? 자, 앞에 전제되어 있는 명사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대명사로 쓸 수 있고요. 자, 비인칭 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비인칭 주어라는 것은 시간이나 날짜, 요일, 명함 등을 나타낼 때 그때 의미 없는 주어인 it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는 굉장히 구조적이에요. 구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 형식적이다 보니까
그 형식을 따르지 않으면 비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에서 그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이런 것들이 쓰인다 해도 그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행위하는 의미상의 주어를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명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렇듯 그런 것처럼 주어가 영어의 절차에서는 형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가주어이거나 또는 가목적어예요. 영어는 일단 문장 긴 것도 싫어하고요. 그죠? 긴 거 많이 보긴 했는데 일단 주어가 긴 거, 목적어가 긴 거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주어가 길고 목적어가 길어도 그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쓰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는 긴 주어를 문장의 뒤로 그냥 빼고 그리고 가짜 주어를 넣어줍니다. 또는 목적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문장은 이거죠. To commit to it is crucial. 이거예요. 그죠? 그것에 전념하는 것. 그러니까 언어 학습에 전념하는 것이 is crucial. 아주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자, to commit to it is crucial 하면은 to commit to it이 주어로 앞에 너무 길게 있으니까 가짜 주어인 it을 놔두고 it is crucial 하고 진짜 주어 뒤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학원에서 예전에 이제 어린아이들 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런 친구들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몸이 입안에 자, 그러면 이제 머리는 뭐 하는 거예요? 머리는 온갖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하는 곳이죠. 그죠? 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처리할 게 너무 많아서 어때요? 커요. 크면 어떻게 되겠어? 밸런스를 못 맞춰요. 그죠? 넘어지기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 이거를 빼고 가짜를 달아줍니다. 이거는 그냥 깡통이야. 그리고 뒤에 뭐 백팩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그 머리를 뒤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매게 해주죠. 자,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이게 가짜니까 이걸 가주어라고 하고요. 자, 이 백팩을 진주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은 사실은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이 개념이 있는다면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가 너무 길면 그게 부담이 느껴져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틀인 가주어, 가목적을 넣어주고 진짜는 이 뒤에다가 빼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I want. 나는 원해. 무엇을 learn하는 것을이에요. 그죠? 그럼 want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배우다를 원해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그 배우다를 배우는 것이라는 명사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무엇을 바꾼다? to learn으로 바꾼다. 아이고 선생님 learning이 있지 않나요? 자, 이게 learning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는요 지금 현재 있지 않은 미래의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요. 자, 동명사는요 현재나 과거의 것을 의미합니다. 자, 원한다라는 동사. 자, 이 원하는 시기에 배우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지 지금 하는 것을 원할 수 있나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원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저녁 먹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저녁 먹기를 원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때는 투부정사가 이 동사의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okay, I want to learn this language. 알았어. 나 이 이 언어를 학습하길 원해. So, 그래서 I'm going to do. 나는 할 거야. As much as I can. 자, as 원급 비교입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마스터하기 위해서. 마스터는 뭐예요? 완벽하게 습득하기 위해서죠. 그죠? This language. 이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할 거야. 열심히 연습할 거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to master의 이 to master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으로 쓰인 to 부정사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조언이죠. 그죠? Find a partner.
자, 파트너를 찾아라. 자, 외국어 연습하는데 언어잖아요. 언어인데 언어는 뭐예요? 의사소통하기 위한 거죠. 의사소통하는 건데 혼자 하면은 힘들죠. 그죠? 얘기를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파트너를 찾아라. 클라라는 learned, 배웠어요. several languages, 몇 개의 언어를 누구와 together with her twin brother, 자신의 누구와 그녀의 쌍둥이 뭐 오빠도 될 수 있고 동생도 될 수 있고 함께 배웠다라는 거죠. 자, they gained, 그들은 얻었어요. 무엇을? Their superpowers, 그들의 슈퍼파워를 from their healthy sibling library, 그들의 healthy, 건강한 sibling은 남매 간에, 형제 간에 이런 뜻이에요. library는 경쟁 관계죠. 그래서 그들의 건강한 형제 간의 어떤 경쟁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슈퍼파워,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의 강력한 힘은 뭔가요? 동기, 의지,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걸 할 수 있는 그 언어 학습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얻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having a partner, 파트너를 갖는다는 것은 have는 갖다라는 뜻이죠. 이 갖다가 동명사가 들어가서 자, 명사가 됐고 주어가 됐습니다. 자, having a partner, 파트너를 갖는 것은 will motivate, 동기부여하게 될 거야. 누구를? both of you, 당신들을 뭐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motivate이라는 이런 동사를 한번 봅시다. 주어가 motivate 한데 무엇을 motivate 하는 거예요? 목적어를 motivate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목적어를 motivate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뭐예요? motivate는 동기부여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거죠. 당연히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목적어에 능동적인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뭐가 나와야 돼요? to 부정사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motivate, 동기부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거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하도록 motivate, 동기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를 가진 to 부정사가 목적어의 능동적인 동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motivate이라는 동사의 문장의 구조는요, 목적어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하다라는 뜻이 되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문장 구조로 나오고요. 자, 그리고 목적어의 능동적인 동작이에요. 수동적인 동작이 아닙니다. 자, 능동적인 동작일 때 to 부정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참고해서 계속해서 해설해 볼게요. 자, 이렇게 having partner, 파트너 갖는 것은 너희 둘을, 그러니까 너희 둘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언어 학습을 하는 사람이 그 파트너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파트너와 그 언어 학습자, 이 둘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능동적으로 to try just a bit harder. 약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하고요. and to stay with it. 그 동기부여,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상태로 머물러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오고, 자, and로 연결이 돼서 to 부정사로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병렬 구조가 된 겁니다. 선생님, 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오니까 어떻게 된다? to try to stay.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하셨나요? 네. 자, my brother and I. 나와 나의 쌍둥이 오빠나 동생은 were very motivated. 굉장히 어떤 상태야? motivated 되어 있는 상태야. 그냥 동기부여되어져 있는 상태야. 또는 의욕 있는 상태야. and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are very motivated. 여전히 동기부여되어 있는 상태, 여전히 의욕적인 상태야 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예전에도 의욕적이었고 여전히 지금도 의욕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사실은 여기서 still are very motivated가 있는데 그게 생략된 거예요. 왜? 앞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한 겁니다. 물론 다시 같이 동일하게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realize라는 동사 한번 봅시다. 자, 깨닫다라는 뜻이죠. 주어가 깨닫다 무엇을. 자, 이렇게 목적어가 오게 되고요. 자, get이라는 동사 한번 봅시다. get은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어디에 도달하다. 그리고 어떤 상태로 변하다. 또 무언가를 얻다 라는 뜻이 됩니다. 도달하다는 자, 전치사가 필요하고요. 어떤 상태로 변하다는 형용사가 필요하고요. 자, 무엇을 얻다일 때는 목적어인 명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get은 뭐예요?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if는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에요. 자, if he realize, 그가 깨닫게 된다면 무엇을 I'm doing more than he is, 그보다, 그러니까 동생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자, 나는 동생보다 더 많이 해를 대시라는 것이 연결이 됨으로써 내가 동생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이라는 명사가 되죠. 그래서 목적어로 쓰입니다. 자, if he realizes that I'm doing more than he is, 내가 그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다면 he will get, 그는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a bit은 부사로 약간이란 뜻이에요. 약간 envious한 상태가 될 거야. 질투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질투하게 되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try to, he will get 이런 상태가 될 것이고 he will try to 노력하게 될 거야. do better than me, 나보다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I do the same thing, 나도 역시, as well은 역시라는 뜻이에요. 역시라는 뜻이야. 나도 역시 동일한 행위를 할 거야. 나도 역시 동생이 더 많이 한다면 나도 질투하고 나도 더 많이 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접속사 if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너무 많이 설명하면 그렇긴 한데 if는요, 영어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접속사로 쓰여요. 접속사로 쓰이는데 if가 자,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속사로 쓰이고요. 종속절 접속사예요. 자, 그리고 부사로 만들어주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자, 명사로 쓰일 때는요, 확정적인 사실보다는 좀 불확정적인 사실을 만들어줍니다. 주어가 동작이라는 것, 이랄 때는 that을 쓰면 되는데요. if가 쓸 때는 주어가 동작인지 아닌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부사로 쓸 때는요, 다시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라기보다는 해석은 같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인데요. 자, if가 하나는 가정의 의미로 쓰이고요. 하나는 조건의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동일한데, 자, 동일할지라도 가정과 조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뀝니다. 근데, 자, 그 형태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자, 가정으로 쓰일 때는, 현재 그 상황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미래에도 그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불분명한 것들,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없을 것의 가정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라면, 내가 너가 될 수 없잖아, 그지? 맞죠? 내가 1000살까지 산다면 내가 10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이런 건 가정이고요. 조건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하지만 실현 가능한 거죠, 그죠? 너가 내일 우리 집에 일찍 온다면, 너가 내일 일찍 일어난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 것을 조건으로 달 때 if를 씁니다. 대신 형태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if는 조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의 형태만 한번 해봅시다. 자, if he realizes 했는데 그가 깨닫다라는 뜻인데 if가 들어가면 그가 깨닫는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에 그가 깨닫는다면 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렇다면 will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 will을 쓰면 he will realize 하면 그는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확정적인 사실이 돼요.
거의 뭐 90% 이상은 얘가 깨달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will realize, 그가 깨닫게 된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if와 will이 어떻게 돼요? 상충하는 관계가 돼요. if는 아직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조건이야. 그게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조건이기 때문에 will이 들어가면 확정적인 것과 조건이 어떻게 이렇게 상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은, 자, 현재 시제가 if절은 이 if절의 미래 시제를 대신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if he realize, 그가 깨닫게 된다면, 여기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자, 우리 친구가 두 가지 어떤 조언을 해줬네요. 그죠? 자기가 이제 들은 조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네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문 2 했고요. 계속해서 본문 3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함께 공부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